지난 시간에는 TSMC의 전략 방향을 담은 컨퍼런스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엄 2023을 정리했었죠.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의 차례. TSMC의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이 있다면 삼성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습니다. 추려본 핵심 단어들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오늘 이야기 삼성 파운드리 한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 반도체 시장의 형세를 짚기 위한 귀중한 힌트들이 담겨있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해봅니다. 정리하다 패키징 쪽 내용들이 조금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해보았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이 많으실 최신 미세 공정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첫세대 2나노 공정 SF2 공정과 관련해 간추린 내용들인데요. 핵심들이 조금 숨어있지만 몇 개 포인트들이 있죠. 먼저 2나노 공정 등장 시점이 2025년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게 되는데 TSMC와 삼성이 2025년 그리고 인텔은 2024년에 위치하게 되는 6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된 로드맵입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인텔의 공정 딜레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죠. 그리고 2025년이란 숫자와 관련한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이 시기가 절치부심한 삼성 LSI가 준비하고 있는 엑시노스 2600이 만들어질 시기라는 것인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근 몇 년간 기술 열성자층이 조금씩 갤럭시를 외면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갤럭시의 심장인 엑시노스의 상대적인 성능 하락이 있었죠. 물론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갤럭시도 있지만 애플의 A 시리즈와는 기본적인 성능 차이가 있는데요. 그 성능 열의를 만든 다양한 원인들 중 하나가 파운드리 공정력, 뼈아프지만 더 정확히는 경쟁사 제품들이 활용하는 TSMC 최신 공정과의 공정력 격차 때문이었는데, 이 공정력 격차가 MX에는 갤럭시 판매량을, LSI에는 엑시노스 판매량을, 그리고 파운드리에게는 핵심 파트너들을 잃게 만드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다행인 것은 올 초부터 3나노 공정과 관련한 성능 개선, 수율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 나오면서 시장은 이 이야기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2나노 공정부터는 삼성 파운드리가 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들이 다름 아닌 삼성 경영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2나노 2025년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데요.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들 삼성의 공식적인 코멘트와 비공식적이긴 하나 그 누구보다 삼성 파운드리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이 삼성 경영진의 코멘트만을 가지고도 그동안 삼성전자를 괴롭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략적인 시기가 언제일지 추정이 가능하죠. 경기현 사장의 말처럼 2나노를 기점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공정력에서 TSMC를 앞설 수 있다면,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야기처럼 2025년 2나노 양산에 무리가 없다면 2026년에는 엑시노스의 부활과 갤럭시의 반등, 그리고 퀄컴의 복귀까지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2나노 공정력, 그리고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경계현 사장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TSMC의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서 3나노 공정에서 다소간의 난항을 겪은 TSMC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스펙시트상에서 엄청난 공정력을 자랑하던 N3가 오랜 기간 양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 다운그레이드된 공정이 인핸스드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모습. 물론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TSMC는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다만 3나노에서 추격자들의 의지를 완벽히 꺾어버리려던 TSMC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아직 게임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N3E로 다운그레이드 되며 거대해 보였던 공정 격차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시간, 공정력을 나타내는 새 알파벳 PPA의 나머지 단어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이제 2나노 공정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업데이트할 차례가 될 텐데요. 시장이 TSMC의 독주 체제를 예상했던 데에는 그들이 발표하던 3나노와 2나노의 스펙시트상에서의 공정력이 너무도 대단했었기 때문인데, 앞서 정리한 것처럼 3나노는 양산 연기와 스펙 하향 등의 이슈로 체면을 조금 구겼지만 여전히 TSMC의 2나노는 건재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컨퍼런스 전까지 기업들이 내놓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본 2나노 때의 두 기업의 공정력이 다음과 같습니다. 퍼포먼스의 경우는 높을수록, 파워의 경우는 낮을수록 우수한 공정이 되겠는데, 핵심은 이번 삼성 파운드리 포럼 전까지는 2나노에서 다시 TSMC가 앞서는 그림이 그려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정리 속에서 이번 포럼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을 수 있죠. 이번 포럼에 숨겨진 또 하나의 핵심,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이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 PPA 숫자들이 상향 수정되었다는 것. 긴 이야기 없이 수정한 내용을 적용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퍼포먼스의 열의는 축소되고 전력 소모는 우위로 돌아서는 상황.
왜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근 몇 년 삼성 파운드리가 겪었던 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경영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라는 가장 공식적인,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풀어놓았지만, 실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놓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물론 몇 번이고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두고 이나노에서 삼성이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시장 1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런 식의 확대 해석은 하지 않기를 빕니다. 다만 누군가 끝나버렸다 이야기하는 이 게임, 삼성 파운드리는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2025년 삼성 파운드리의 이나노의 시대를 주목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관점에서 2026년을 두고 설명되어 있는 HPC라는 단어 역시 파운드리 시장 형세를 읽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이야기는 바야흐로 AI 시대 파운드리 시장 전투의 무게추 역할을 하게 될 기업들 AMD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HPC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대 파운드리 시장에 벌어졌던 일들 중 현재 파운드리 선단 공정 시장 형세를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사건 하나를 꼽아보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삼성 파운드리가 애플의 수주를 잃은 사건, 애플이 삼성에서 TSMC로 파운드리를 옮긴 사건을 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3억 개의 단일화된 최선단 공정 칩 수요가 TSMC로 넘어간 이후 20나노대, 10나노대 그 팽팽했던,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더 앞서 있었던 것으로 믿는 그 당시의 선단 공정 시장 싸움이 TSMC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이 애플의 수요가 무게추 역할을 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 수요를 어떻게든 삼성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미래에 비슷하게 반복될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미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 기획이 추구하는 핵심 방향성이 이와 같죠. 해당 관점에서 앞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 전투에 무게추 역할을 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 2010년대에 애플이 있다면 2020년대에는 어떤 기업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기업을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름들은 충분히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은 PC 시대의 최후의 승자들이자 스마트폰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 속에서 버텨내고 AI 시대 다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은 이들이죠. 물론 앞으로 꽤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핵심은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AI 시대가 만들어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실체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CPU와 GPU가 계속해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GPU 연산 가속기 시장의 초반 헤게모니를 진 엔비디아가 이 엄청난 밸류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이유이죠. 그리고 단지 이 이야기들은 추정이 아닌 명확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해당 관점에서 앞으로 이 세 기업들이 파운드리 시장의 무게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기업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에 따라 각 파운드리 기업들의 유불리가 갈리게 되겠죠. 2020년대 파운드리 시장의 성패를 가를 무게추, 그리고 핵심은 누군가는 이 기업들을 두고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TSMC로 떠나버리곤 하는 그런 이들처럼 설명하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야말로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력이 높아지길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란 점이 이 파운드리 시장 판세를 올바로 읽기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복수의 공급자를 두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거래선 관리의 기본이죠. 최근 몇 년 사이 TSMC가 지속적으로 선단 공정 웨이퍼 가격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이들이 삼성 파운드리의 약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력이 좋아질수록 TSMC와의 가격 협상력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더 생기면 당장 TSMC에게 가서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시작할 기업이 되겠죠. GPU 개발을 비롯해 삼성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AMD 역시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 상향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TSMC의 캐파 부족인데요. 이미 지난 영상들을 통해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TSMC의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면서 3나노에서 아주 큰 로드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핵심 팹리스 기업들의 AI 솔루션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공정은 물론이고 후공정에도 큰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는 심화되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애플이 대부분의 이 TSMC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캐파를 점유하고, 여기에 남는 캐파를 엔비디아가 H100 관련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 최대한 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AMD까지 관련 주물량을 늘리면서 병목 현상은 꽤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 이원화되고 있는 핵심 팹리스 기업들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서 살펴본 엔비디아의 매출 추이입니다. 게임용 그래픽카드 제조회사에서 AI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로 도약한 엔비디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크게 게이밍과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이원화된 매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TSMC의 캐파 부족과 이원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만 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캐파 부족 사태 속에서 애초에 팹리스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능 경쟁이 치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TSMC에 할당하고 나머지 제품들을 이 차순위가 되는 삼성 파운드리에 할당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PC와 데이터 센터로 점점 명확히 이원화되는 이들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멀티 파운드리 운영 트렌드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 멀티 파운드리 운영 트렌드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고 시장 성장의 수혜는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랬듯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통 파운드리 수주 소식들이 기밀에 가까운 내용들이라 언론을 통해서는 최선단 공정과 관련된 한정적이고 파편적인 내용들만 전달되어 이미 TSMC가 모든 수요들을 차지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지만 핵심 팹리스 기업들이 모두 삼성 파운드리를 떠났다고 말하는 기사는 나머지 일부 제품들을 생산하는 삼성 파운드리가 여전히 맡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죠. 누군가 망했다는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계속해 성장을 이뤄가고 있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2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파운드리의 지난 몇 년이 성공적이었냐라는 질문에는 나름의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TSMC를 꺾고 파운드리 시장 1위를 하는 삼성 파운드리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분명 실망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이고 메모리에 편중된 DS 사업부의 차질 개선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현재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 다 맞는 이야기죠. 다만 기대의 크기가 달랐을 뿐. 그리고 이제는 내일을 이야기할 차례, 현재의 상황, 지금까지 들려온 소식들, 그리고 이번 삼성 파운드리 포럼의 이야기들까지를 정리하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최근 AMD가 삼성 파운드리와 4나노 공정 계약에 사인하고 엔비디아가 3나노 공정을 두고 삼성 파운드리와 협상을 하고 있는 최근 상황은 이러한 견해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은 TSMC에 이은 2위 굳히기 전략에 불과한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실망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나노 이후 단순히 2위에 머물지 않겠다는 삼성의 의지,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파운드리 시장 승부를 가를 무게 주역할을 할 두 기업, 그리고 2026년 등장하게 될 2나노 HPC 공정은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의 의지가 담긴 공정이죠. 이 싸움에서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지금과 같이 2티어 파운드리로 저가형 라인업을 만든 것을 넘어 핵심 라인업을 수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할 이야기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담보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기업들의 핵심 라인업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수주를 삼성 파운드리가 노려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GPU와 HBM 혹은 CPU와 HBM, CPU와 GPU와 HBM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정을 따라잡더라도 결국 3D 패키징에서 다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패키징 쪽은 TSMC가 단연 앞서 있는 상황, 삼성 파운드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애플이 삼성에서 TSMC로 파운드리를 옮길 때 2010년대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